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9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금요경마,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다적중 그리고 임팩트 있는 적중까지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아주 큰 배당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제주 1경주에서 21배당을 잡아드렸고, 부산 오전장 1, 2, 3경주를 다 잡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메인이 있었죠. 부산 2경주 복성식 11배, 쌍승식 21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부산 메인에서 인기를 모았던 2번마, 압도적인 인기마를 삭제를 해드리면서 4번, 9번,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 4구 원털에 제가 반주력으로 보내드렸던 5번마가 3위로 왔는데요. 3쌍이 한 200배가 넘었어요. 200이 한 10배? 여기 나오네요. 215배. 3복은 45배. 4구 놓고 3쌍 3복 가볍게 엮어두신 분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출발 좋았고요. 오전장 중반부가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제주 7경주 6.7배 원틀 주력 한방 집중, 제주 8경주 8.5배 주력 한방 집중, 그리고 마지막 선택 8경주 부산 마지막 경주 마무리 끝장 승부처 역시 적중으로 마무리 시켰습니다. 부산과 제주에서 오늘도 충분한 적중이 나왔습니다. 다적중, 임팩트 있는 적중까지. 자, 이 여세를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몰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놨는데, 트럭으로 아주 모래를 잔뜩 실어와서 여러 대의 트럭으로 주로 모래 보충이 이루어졌어요. 결승선 돌아서 1코너, 2코너까지 모래를 충분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m 발주부터 결승선으로 이어지는 연장조로까지. 근데 비가 와가지고 내일 오전 주로는 면밀히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내일 비가 그치고 모래가 두껍게 쌓인 상태에서 약간 질퍽하게 되면은 주로가 젖어 있더라도 선행마가 좀 고전할 여지가 있어요. 특히 좀 발굽이 넓은 마필들, 이런 날씨, 이런 주로는 또 발굽이 좁은 마필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런 것까지 좀 변수를 챙겨야 돼요. 자, 토요경마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승부처 먼저 공지합니다. (3라운드) (4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11라운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환수를 좀 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형무상 1경주 6등급 1200입니다. 9대의 비교적 단촐한 편성이에요. 형무상 세네클래식 이강구도가 강해요. 이강구도가 강합니다.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세네클래식이 데뷔전을 문화일보배를 띄었어요. 강편성, 빠른 편성에 주행심사보다 체중이 대폭 늘어나면서 능력이
좋아진 신장세를 보인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5월달에 주행 심사를 받고 9월달에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체중을 불려가면서 전력을 보강을 할 수가 있었죠. 세네 클래식. 이번에는 아마 조금 빠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상위군하고 꾸준하게 붙어다니면서 전력을 보강을 했는데 몸놀림이 좀 더 가벼워진 듯 합니다. 자, 형무상 일단 훈련의 화려함만 놓고 봤을 때는 세네 클래식이 좀 무난한 훈련을 소화를 했다라면은 형무상은 좀 돋보이는 그런 훈련을 소화를 했습니다. A 마이너, A 요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겠죠. 형무상 일단 데뷔전 입상도 해냈고 훈련 시의 걸음도 훌륭하다. 그래서 이 1번과 6번, 6번과 1번 두 마필이 돋보이는 그러한 구도인데, 자, 이 과연 방어권이 좀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드래곤 K, 문화일보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고요. 악상 카이로 직전 3위를 차지하면서 역시 데뷔전 가능성을 보인 마필입니다. 스마트 테이크. 이 스마트 테이크가 제법 발이 빨라요. 발놀림도 아주 경쾌하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라운 니진스키. 이 천지 레이디라는 마필도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 싹수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강 구도에 후차권 마필들은 조금은 확 들어오는 마필은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1번과 6번, 2번, 3번, 4번, 5번, 8번.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4번마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공략 방향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1경주는 이런 흐름이다. 또 주로파 1경주 반드시 해야 되겠죠. 1경주 뛸 때 주로를 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청산질주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브리드 트로피, 카일리, 영원 판타스틱, 글로벌 서브 요 정도가 이제 가능권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5등장 주로를 보고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있죠. 영원 판타스틱입니다. 만약에 모래를 좀 깐 효과가 일어나면서 측정주 주로가 정상 주로라든지 아니면 정상 주로보다 약간 좀 무거워진 주로라든지 그 상황이면 인기 순대로 공략을 하는 것도 맞겠죠. 하지만 가벼운 주로라면 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원 판타스틱을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의 키는 이 영원 판타스틱이 쥐고 있다. 외곽에 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카일리나 글로벌 서브가 상당히 빠릅니다. 2라운드. 요 마필들의 구간 타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영원 판타스틱보다 조금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구간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글로벌 서브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지 이점이 무시 못하죠. 내 측에서 밀고 나와버리면 헤리카 심키스가 외곽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넘어서거나 또는 마이야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인 기수들은 그렇게 외곽에서 무리하게 넘어서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차분하게 힘 안 배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의외로 편하게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먹고 밀면 일직선상에서는 9번 10번이 더 빠릅니다만 이건 경주거든요. 그리고 코너를 돌아야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영원 판타스틱이 구간 타임에서 밀리지만 선두권 장악의 가능성도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는 청산질주를 놓고 하느냐
아니면 영혼 판타스틱을 중심으로 배당 한번 노려보느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700 8대 단촐한 편성입니다. 라운 히트맨이 직전 경주 레이스를 그렇게 잘 풀어간 것도 아니에요. 코너부터 3코너 돌면서부터 막 밀어붙여가지고 4코너도 외곽으로 살짝 좀 밀리면서 탄력을 붙였거든요. 그리손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줄에서 탄력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힘이 차면서 그럼에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거슬려요, 뛰는 거 보면. 밸런스가, 결정적으로 밸런스가 마음에 안 듭니다, 라운 히트맨은. 약간 부드러움이 떨어지고, 이 부드러움이 떨어진다는 것은 둔탁하다는 얘기예요. 다리도 살짝 들리고. 이런 안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과연 이 마필이 얼마나 성장할 건가.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가져갑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첫 번째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이에요. 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축에 대한 믿음. 오늘 제가 부산 3경주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기를 모을 1, 2번이 아니라 4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 밸런스나 체형이나 잠재력이나 1, 2번 인기마들이 이 4번을 따라가질 못하고 앞으로 뛰어줄 거라면 더욱더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제가 멘트를 했어요. 이번 경주 바로 그런 마필이 출격합니다. 출전한 마필 가운데 1700 딱 적정거리 철전이에요. 1700이면 잠재력을 드러내기에 손색이 없는 경주거리를 맞이했다라는 판단입니다. 1700을 맞아서 제대로 잠재력을 드러낼, 그름을 드러낼 믿고 가는 축 놓고 첫 번째 선택을 적중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토요 첫 번째 선택 3경주입니다. 여덟두 출전 두수가 작지만 환수가 제법 나올 수 있어요. 다음은 4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이에요. 토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 다이아룩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근데 지금 오늘 내린 비로 인해서 이 불안감이 조금 씻겨 내려갈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훈련을 통해서 직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뒤가 탄탄하지 못합니다. 뒷직선까지 탄력이 길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훈련 시에도. 다이아룩을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빼고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거든요. 오늘 비로 인해서 이 마음이 살짝 변수는 있습니다만, 뭐 오전 1, 2, 3경주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스 3번을 한번 꺾어버리고 복병이 많아요. 이번 경주는 은근히 배당을 좀 낼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격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마 가운데 다이아록 뿐만 아니라 또 한 도 불안한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마 불안하고 복병이 많고 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4라운드 좋은 안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5라운드입니다. 1300 5등급 13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바로 다나온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로가 가볍게 비가 온 주로의 영향을 받는다면 아마도 믿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쿠아라인이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에요.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데뷔전 발주가 약간 들컹하면서 늑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올라오는 폭발력이 상당했거든요. 이 마필이 늑발하는 마필은 아니죠. 주행심사를 보면 이렇게 잘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이때는 또 출발이 늦었습니다만 발주 기복 있어요. 안정감은 떨어집니다만 마필의 능력은 바로 다나온보다 아쿠아라인이 한 두 수 정도는 위에 있다. 앞으로 한 몇 경주만 뛰면은 아쿠아라인은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바로 다나온도 지금 복속률 100%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주력이 아쿠아라인과 같은 그런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순발력과 스피드를 앞세워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선행을 못 갈 경우에는 바로 꺾일 수 있는 그런 경주력이거든요. 바로 다나오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아쿠아라인을 좀 주목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고, 도전 세력 가운데서는 당찬낭보가 일단 이 마필을 낼 주로를 좀 봐야 돼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근데 훈련만큼은 아주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탄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나름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당찬낭보가 배당을 좀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훈련 시에 보였고요. 이상규 기수의 3명 레이디가 발씀이 좀 깔끔한 마필인데 발이 빨라요. 최근에 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이날과 같은 결과를 충분히 끌어낼 수도 있겠다. 아주 경쾌합니다. 상태 좋아요. 주로가 가볍다면 요 마필까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배당 마필입니다. 자, 5라운드는 아쿠아라인을 좀 임팩트 있는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을 좀 주목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배당이 나와준다면 요 두 녀석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600입니다. 6경주는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1600인데 1번, 10번을 빼고는 모두 해당거리 첫 도전이에요. 해당거리 첫 도전인데 1번, 10번은 별로 팔리지 않죠.
어느 정도 팔리고는 있습니다만 첫 도전하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판단해야겠죠. 앞으로 이 마필들이 보여줄 잠재력. 뭐 퀵실버 키트는 1번 게이트 2점까지 안고 있습니다만 58이면 지어도 무방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 프라임 크라운 데뷔전 1200 뛰고 경주거리 1600 도전합니다. 최고 게임도 1600은 첫 도전입니다만 뭐 1400을 몇 차례 뛰어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익숙해 보이고요. 축배를 들어라. 1200 두 번 뛰고 1600 뜁니다. 자, 금이블루라는 마필도 1400을 몇 차례 뛰어봤기 때문에 뭐 이 마필도 그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3, 4, 5, 6 3, 4, 5, 6 바로 잠재력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 시의 모습만 봐서는 프라임 크라운의 밸런스나 발뻗음, 뒤를 찾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잘 잡혀있는 밸런스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 같고요. 유연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나도 대처하는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 뻣뻣한 마필들보다는 긴 거리에 유리한 그러한 유연함과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프라임 크라운을 이번 경주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 게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이번 경주 잠재력 우수 마필은 프라임 크라운입니다. 데뷔전 한 번 뛰고 경주거리를 늘렸습니다만 잘 뛸 것 같아요. 자세가 잘 잡혀 있어요. 7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레이디 하나비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56 직전보다 무려 4kg이 늘었습니다. 레이디 하나비. 이 마필은 단순히 스피드만 가지고 경주를 풀어가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런 마필들은 주로가 좀 무거워지거나 견제받고 이러면 쑥 무너져요. 근데 주폭이 워낙 좋고요. 뒤도 탄탄해요. 선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선입, 추입 뒤를 차주는 맛이 좋으니까 주폭도 좋고 빠른 발을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성큼성큼 뛰어가는 그런 성큼성큼 뛰면서도 빠르죠.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고 어쨌든 이 레이디 하나비는 단순히 스피드만 강점을 지닌 마필은 아니다. 그렇게 만만한 마필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로와 관계없이 일단은 뭐 강력한 우승으로 손색이 없고요. 캡틴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빅토르 기수가 고삐를 잡을 예정인데 직전에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스피드 있고 제법 길게 가는 탄력도 나쁘지 않고 자세가 낮게 깔리면서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마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말에게 56, 55.5 조금은 무거운 중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군 앞말들에게 무거운 중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두 마필이 돋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2번, 6번 뭐 도전 세력 개인적으로 뭐 5번 많은 인기를 받겠죠. 8번 아만바로즈는 딱 이 마필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마필이에요. 경주거리가 늘어나거나 또는 뭐 몸싸움이 취약하거나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만바로즈의 1400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뭐 차라리 뭐 3번, 4번, 9번 요런 마필들이 도전 세력으로는 좀 더 눈길이 가는 레이스가 아닌가. 인기말을 제외하고 뭐 이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3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승부처입니다. 토요경마 세 번째 승부처죠. 관악산 스톰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 레이스는 난타전입니다. 난타전이에요. 빠른 마필이 그야말로 우글 되면서 어피어 구두먼 뭐 이 마필은 선행 선입 다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코너 타임이 무시무시합니다. 어지간한 선행마 뺨치죠. 이게 선행을 가서가 아니라 선입으로 이렇게 해냈다는 게 저는 놀라울 정도예요. 물론 선입으로 이 정도 했다면 이건 오버페이스성 레이스거든요. 오버페이스예요. 선행 나간 마필을 외곽에서 찍어 누르면서 이런 타임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오버페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찍어 눌렀는데 당했던 5번이 우승을 하고 외곽에서 찍어 누르면서 따라간 9번이 3번을 하고 이 두 마리가 다 세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페이스로 전개한 이후에 바로 다음 경주에 낙승을 보이는 거죠. 뭐 이 타임이 이런 전개를 하고 이 타이밍을 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유있게. 단순히 선입형 마필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코너 타임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벌교 베리타스 빠르죠. 런던 액티브 빠릅니다. 캡틴 37이 빠릅니다. 관악산 스톰 역시 어마어마한 코너 타임. 조금 전에 제가 무시무시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어피오 구먼보다 더 빨라요. 4코너를 40초 9에 주파를 40초대에 1200에서 4코너를 40초대에 주파를 합니다. 상당한 하이페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종반 3화롱 타임이 37초대가 나와요. 야, 이거 하이군 마필이 이 정도면 이건 괴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괴력이 선행을 좀 편하게 갔을 때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로 인해서 못 가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 종반 탄력이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마필 약간 좀 기대는 습성도 있더라고요. 또 기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관악산 스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마필도 4코너를 40초대에 진입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1200에 41초 프렛 40초 9 상당한 하이페이스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0번 우가령도 빠르고 이렇게 이번 경주는 뭐 도깨비도 빠르고 도깨비는 코너 타임에서 조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외곽에서 그 빠른 페이스를 부채질할 수 있는 역할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선두권에서 버텨낼 것인가? 선두권 버티기, 와르르 무너지기. 개인적으로는 뭐 한 5.5 대 4.5 정도로 이게 유력해 보일 정도로 코너 타임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이 4.5의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볼 예정입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이쪽이 높죠. 인기 마필, 코너 타임도 좋고 배당을 노려봐야죠. 자, 이 배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서 죽도록 비벼야 됩니다. 죽도록. 자, 이 죽도록 비벼놓고 그러고도 버텨버리면 할 말 없는 레이스입니다만 어쨌든 이 무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번, 3번, 뭐 5번, 6번, 8번, 9번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이 선두력 좋은 마필들 누가 가든 편하게는 못 갈 것이다.
누가 가든 그걸 뚫고 버텨낼 수도 있겠지만 무너질 확률 쪽에 왜? 배당이 나오니까 이걸 노리고 무너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8경주를 승부로 가져갑니다. 물론 무너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고 해도 앞에 가서 버틸 수 있는 마필 방어권 정도는 안고 가야 되겠죠. 자, 9라운드 넘어갑니다. 4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 레이스가 지금 토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토요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는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이 매직 스트롱, 이 마필이 문제예요.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하위군에서 뛸 때보다 부담 중량을 더 달았어요. 56.5를 달고 뛰던 마필이 승급하면 통상 52, 53 이렇게 달기 마련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들이 기존 4등급 마필들이 4등급에서 그동안 약간 좀 정체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정체가 이렇게 치솟던 마필들이 깔아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라는 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자, 코지 기수가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마 국내 좀 영리한 기수들 같은 경우에 직선주로 해서 중반부 정도 이겼으면은 요렇게 마지막까지 추진하면서 12마신차 대차 요렇게 이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겨버리니까 부담 중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려 12마신차. 오, 세다. 핸디캐퍼들이 딱 보고 저 말은 4등급 가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겠구나. 너 57. 레이팅을 높게 해버리는 거예요. 47. 올라오자마자. 기존 4등급 있던 마필도 지금 39, 43 이런데 얘는 올라오자마자 레이팅을 47을 받아버렸습니다. 매직 스트롱. 승급전 57 달고 직전 뛴 모습 보면은 아, 세다. 저는 이 마필 이걸 아주 심하게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경주는 조금 과감한 공략을 끌어냈습니다. 매직 스트롱을 놓고 해야 되겠다 라는 분들은 제 예상에 동참하면은 안 되겠죠. 저는 이걸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 본전 방어 큰 의미 없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구경주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경주를 과감하게 한번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10라운드 넘어갑니다. 4등급 17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셰클 포인트 역시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저도 이 마필은 인정. 나머지 마필들은 고만고만합니다. 블랙 스펙터가 이제 후차권에서 유력한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전 세력 가운데 오전장 주로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3번 아가판서스, 5번 아크로마린. 두 마필 다 힘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아크로마린 같은 경우에는 중반 무빙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의
공략 여부는 당일 주로 여건을 좀 참조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셰클 포인트를 중심으로 압축된 마번으로 풀어가야 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입니다. 11경주 2등급 2000m 레이스예요.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강남 불청객이 가장 많은 주목,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40조에서 동반 출전한 타우르스킨 6번 1번 이 40조의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블레이드, 블랙벨트가 비슷한 수준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이제 벤칼 프린세스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죠. 뭐 요정도 싸움인데, 자, 강남 불청객 뭐 전득표를 보면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준우승, 우승, 우승, 우승 8번 뛰어서 7번 입상. 그칠 것이 없죠. 강남 불청객의 기세는 지금 그야말로 뜨겁다 못해서 아주 펄펄 끓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특별경주까지 당근에서 취입까지 해내는 위력을 보였어요. 하지만 2000m 이 2000m 장거리에 가장 적합한 마필을 꼽아야 됩니다. 제 승부의 중심은 바로 2000m를 가장 적합하게 누구보다 잘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을 중심에 놓고 마무리 끝장 승부처를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2000m에 이번 11경주 해답이 있다 라고 봅니다. 자, 토요 11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전장은 주로 흐름을 좀 보면서 풀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선택과 집중입니다. 본인이 붙어야 될 경주, 쉬어가야 될 경주 선택하시고 경마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확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탄탄하게 보완을 해서 내일 현장에서 팬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